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시작되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맞춰서 제가 지난 5년간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연구하고 분석했던 그 모든 자료의 최종 종합본을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무섭게 떠오르는 AI와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무너지는 종잇돈을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계셨나요? 그랬다면 이번 분석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무시했던 지난날을 후회하기보다 더 늦기 전에 이 새로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입장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방화쇠는 바로 최근에 발표된 파이노드 블록체인 컴포넌트 오픈소스화 소식에서 당겨졌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우리 코드 공개했어요 하는 단순한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팩트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네트워크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랄까 거대한 대수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V19.6 업데이트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화면을 정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V19.6 업데이트의 핵심은요, 뭔가를 더한 게 아니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독립 실행 모드, 그리고 임시 저장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자들이나 일부 테스터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가짜 테스트 환경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거죠. 이제 모든 노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진짜 메인넷 데이터만 다루는 영구적인 상태로 강제되는 거예요. 코어팀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연습은 끝났다. 이제부터 실전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허용치가 100개에서 200개로 정확히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그냥 성능 좀 개선했나 보다 할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개발자들은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핵심 자원을 2배씩 늘리지 않아요. 이건 마치 앞으로 교통량이 폭증할 걸 예상하고 고속도로 차선을 미리 2배로 넓혀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노드가 처리해야 할 거래량이 인간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걸 완벽하게 예측하고 미리 길을 닦아놓는 거죠. 선제적인 인프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트래픽의 정체는 바로 인간이 아닌 기계, 즉 로봇과 AI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폭증할 기계 트래픽은 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포트 31402. 이 포트는 그냥 단순한 통신 창구가 아니에요. 이건 로봇과 AI가 단순한 앱 사용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동등한 주체, 다시 말해 피어로서 블록체인에 직접 접속하는 기계 전용 출입구입니다. 아예 인간을 위한 문과 기계를 위한 문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기술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기술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파이 네트워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인 방패, 더 실드를 작동시키는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기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미국의 그 까다로운 금융 규제를 완벽하게 피하는 정말 기가 막힌 법적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에서 암호화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커먼 컨트롤. 우리말로 하면 중앙화된 통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 SEC가 규제하는 증권으로 분류돼서 그냥 끝없는 소송과 규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 통제력이 없으면 CFTC가 관할하는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금이나 원유처럼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파이가 했던 모든 기술적인 업데이트는요, 바로 이 디지털 상품이 되기 위한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파이는 이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말 완벽한 3단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코드를 오픈소스로 싹 다 공개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기술 독점 안 합니다. 이건 누구든 쓸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언한 거죠. 둘째,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도입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코드가 알아서 스스로 업데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적인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스탠드얼론 모드 삭제 같은 걸 통해서 개발팀만 쥐고 있던 중앙 통제 스위치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파이는 증권이 될 모든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완벽한 법적 알리바이를 완성한 겁니다. 자, 기술적인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었고 법적인 방패까지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이 위대한 시스템이 그리고 있는 진짜 비전, 바로 로봇 경제의 실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의 새로운 달러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미래 경제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파이가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인간이 직접 노동을 하는 대신 우리가 운영하는 노드가 로봇에게 연산 능력과 행동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은 이 인프라를 사용한 대가로 우리, 즉 노드 운영자인 인간에게 연료비로 파이코인을 지불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AI의 노동자에서 AI를 움직이는 인프라의 자본가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거대한 로봇 경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도 파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즉각적이고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인터넷 광고 시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쏟아붓는 광고비 중에서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이 넘는 돈이 인간이 아닌 봇에게 낭비되면서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인터넷 이론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의 압도적인 가치가 드러납니다. 보수로 오염된 가짜 인터넷과는 달리 파이 생태계 안에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권과 얼굴 인식으로 신원을 증명한 1,750만 명의 진짜 인간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그냥 유저가 아니에요. 이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봇이 아님이 100% 증명된 유일한 대규모 잠재 고객 집단인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나이키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봇에게 돈을 낭비하는 대신 이 청정구역에 있는 진짜 인간에게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수단인 파이코인을 시장에서 사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가치 때문에 발생하는 유틸리티 실수요입니다. 진짜 수요인 거죠. 파이의 경제적인 비전은 광고 시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즉 제도권 금융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미국의 모든 주식 거래를 처리하는 DTCC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너무나 원하지만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등록 지갑입니다. 익명이 아니라 신원이 확인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통지할 수 있는 지갑. 이게 없으면 그들은 절대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제서야 우리 등록지갑 필요해 라고 말하기 시작한 바로 그 등록지갑을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1,750만 개나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KYC를 강제했던 게 바로 이 거대한 그림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민간 플랫폼도 해내지 못한 거의 국가급 인프라를 이미 조용히 구축해 놓은 셈이죠.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기술, 법, 경제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설계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기원, 그 거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스탠퍼드의 지성들과 구시대 기득권 세력 간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걸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부패한 금융, 정치, 기득권 카르텔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기반인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새로운 기술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파이의 전신격인 스텔라 프로토콜을 해롭다고 규정하면서까지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고요? 너무 투명하고 빠르고 저렴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맞선 빛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마피아라고 불리는 신시대의 설계자들이죠. 빠르고 안전한 합의 엔진 SCP를 개발한 스승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스텔라라는 금융망을 구축한 선배 제드 맥켈럽,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에 인간 중심 철학을 더해서 파이 네트워크를 탄생시킨 제자 니콜라스 코칼리스까지. 이들은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스탠포드의 완벽한 직계 혈통입니다. 그들이 가진 철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부패할 수 있는 소수의 인간이 권력을 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두가 검증할 수 있는
코드가 곧 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였죠. 권력의 중심을 중앙 권력에서 코드와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스탠포드가 설계한 새로운 문명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기술, 법, 경제, 그리고 역사까지 이 4가지 차원의 거대한 퍼즐이 딱 맞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파이 네트워크의 완전한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 4개의 기둥이 정말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썩어가는 종이돈 시스템과 곧 닥쳐올 AI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스탠퍼드의 지성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거대한 디지털 방주, 디지털 아크였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는 가짜 테스트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로봇과 AI가 직접 접속하는 진짜 실전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법적으로는 SEC의 증권 규제라는 함정을 피하는 동시에 DTCC가 원하는 등록 지갑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이 모든 인프라 위에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은 낡은 기득권에 맞서 스탠포드가 준비해온 인류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저 그런 하나의 코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